뒤로는 산이야. 산이야, 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이 산을 뛰어넘어서 갈 수 없잖아. 여기 있으니까 일 뒤로 뛰어넘을 수 없잖아. 이렇게 나가야 돼서 여기서 소비하는 거 맞죠? 아니, 그런데 두 평이 뭐해?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볼까요? 혹시 요 물건 보신 분 계세요? 요 물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1 타경 104, 160 물건 번호는 1번과 2번이 있는 물건이고요. 방금 요거는 2번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동신 땡땡 아파트 단지 내 주상복합같이 되어 있는 상가 1층입니다. 1층.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입니다. 대지는 2평, 건물 면적은 6평입니다. 아니, 6평에 어떠한 투자를 하지? 임차 뭘로 하면 좋을 거예요? 6평이면.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2021 타경 104, 160이고요. 물건번호 1번이고 서울시 특별구 도봉구 쌍문동에 똑같죠. 1층이고 근린상가구 2평입니다. 지금 현재 물건은 감정가는 9,100만 원이고요. 한 번 안 떨어졌습니다. 입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910만 원입니다. 이 상 같은 경우에 지금 신건으로 엄청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제가 재밌겠네 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 보니까 여기 쌍문동신원 2차 아파트에 있는 신원프라자 쌍문동 723인데요. 여기 지도를 쭉 보니까 1층에 보니까 라인이 심상치 않아. 왜 심상치 않아? 딱 봐도 에스켈라메스가 있고 다이소가 있고 버거킹이 있고 올리브영이 있어요. 웬만한 작은 곳 같은 경우에는 베스킨라빈스나 버거킹이나 다이소나 이런 곳이 들어오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런 버거킹, 베스킨라빈스, 다이소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1500세대가 보이고 690세대, 236세대. 오케이. 더 뒤로 당겨 보니까 어머, 오. 여기 보니까 뒤로는 산이야. 산이야, 산.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이 산을 뛰어넘어서 갈 수 없잖아. 여기 있으니까 일 뒤로 뛰어넘을 수 없잖아. 이렇게 나가야 돼서 여기서 소비하는 거 맞죠? 아니, 그런데 두 평이 뭐해? 그죠? 두 평이면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몇 장 안 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임차인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뭐야? 뭘 팔고 있죠? 닭구운빵. 어머.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차인이 파리바게트면 어떻죠? 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현황도는 없지만 지금 이 상가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지에는 떠 있나? 지지? 104, 160. 이렇게. 지금 얼마 나오지 않는 따끈따끈한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누락된 게 많다. 아직 현황도가 안 떴네요. 네. 아쉽다. 지금 보면은 2.6평을 지금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파리바게트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 뺏어서 있네.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감정 뺏어서 보니까 타인 소유의 건물인 1층 105호와 1층 106호 구분 없이 한 개로 튼 걸로 해서 쓰고 있다. 두 개 호수가 있는데 그걸 한 개 터서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면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감정평가에도 도면이 없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거는 파리바게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찍어서 보면은 파리바게트에 찍고 보면은 방문자 리뷰도 굉장히 많아요. 2,5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15년 이상 장사하신 것 같고 완전 잘 되는 파리바게트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거야. 오래됐어, 이 자리는. 그리고 봤을 때 여기는 파리바게트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파리바게트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 요만큼과 여기 있는 사람 요만큼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리바게트도 굉장히 장사 잘 될 것 같고 수익률만 맞으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재계약을 할 확률이 많아 보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보면은 2010년도에도 임차인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도까지 있었던 임차인, 오래된 임차인 같습니다. 물론 위치로 따지면 여기 사람들이 1541세대 사람들이 일로 지나가면은 파리바게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일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일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B보다는 A가 좋긴 한데 그래도 B 위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오고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여기 딱 보이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온다고 하지만은 꺾어져 있죠. 간다고 하지만 꺾어져 가기 되기 때문에 A와 B 비교를 했을 때에는 A보다는 B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주변에 임대료주도 한번 볼게요. 월세. 오, 다행히 월세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있는 상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오, 4평에 45만 원.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거는 2.5평 하고 6.16평.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4.88억. 그리고 여기는 9,100만 원.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주변 임대료가 4평에 45만 원. 그러면 평당 11만 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거는 2평에 38만 원이네요. 3평에 38만 원. 3평에 38만 원. 그럼 이거는 평당 13만 원. 그죠?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6.56평에 9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되면 13만 원이네요. 평당 13만 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여기 다 작게 나눠져 있죠? 그렇게 치면은 우리 지금 6.16평도 13만 원인가요? 그럼 우리 주변 임대료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2.5평은 곱하기 2.5평 하면은 32만 원. 2.5평은 32만 원. 그다음에 6.16평은 78만 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야, 이렇게 되면은 4억 8천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파리바게뜨라 하더라도. 아, 이러면 주변 임대료 대비해서 되게 많이 저렴해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여기 상가를 봤을 때 저는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게 보면은 봤을 때 여기 안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쓰는 경우도 있고 파리바게뜨는 몇 평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파리바게뜨는 지금 2칸을 쓰고 있는지 3칸을 쓰는지 몰랐는데 여기 봤을 때 경매 물건지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동일번지 매가 있거든요. 동일번지 매가. 동일번지 매각을 누르면 현 상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현황도가 안 왔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거예요. 동일번지 매각을 눌러서 2층이 나왔던 게 있네요. 10년 전에. 여기는 도면을 볼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1호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지금 1층도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파리바게뜨가 이쪽 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2.5평짜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현황도가 뜨면은 그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전면부가 나와 있는지 후면부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 현장 가시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쪽만 하다가 뒤쪽까지 넓혔어요 하시네요. 그쵸? 요 포인트를 봐야 돼요. 요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 유심히 볼 거는요. 해당 물건은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도 지금 임대 나온 물건이 있죠. 그러면 이곳의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딱 찍어본다. 1층에 나와 있네요. 찍어보면은 25평에 700. 그러면 비싼데? 나누기 25평. 평당 28만 원. 그쵸? 주변 몇 평 있죠? 25평에 700만 원. 평당 28만 원.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코너로 돌아왔을 때 있는 상가는 임대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어떠한 상가가 11만 원인지 어떤 상가가 13만 원인지 그랬을 때 우리는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4.88억짜리는 예를 들어서 평당 28만 원 받는다. 그럼 16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파리바게뜨에서 이 정도까지 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28만 원은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8만 원 곱하기 6은 108만 원. 네, 한 요 정도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가가 어떠한 전면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기 보이는 2.5평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2.5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야? 4.8%네. 그러면 수익률은 4.8%.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이 있잖아요.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만 원 받으면 4.8%예요. 수익률. 4.8% 좀 애매하다, 그죠? 5% 넘으면 좋을 텐데. 전면부를 가지고 있는 2.5평이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후면부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4.8%도 좋아, 전면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최저가 9,100만 원에 낙찰받아도 뭐 그냥 나 월세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면 어때야, 여기 같은 경우에 공실 생길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후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팔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9,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봤을 때 파리바게트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높게 받은 다음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많이 전가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정말 사업을 잘해주시고 잘 돼야지만이 나의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거인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정말 투자자인 거지, 약자를 괴롭히는 투자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뭐 4.5% 나오면은 1층 치고 나쁘지 않아요. 5%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임대료를 합리적이게 제시를 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오랫동안 신뢰가 쌓이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확실하게 딱 뜨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타이밍에 임장을 가면은 임장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거든요. 임차인이 파리바게트라서 그러면은 요거는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볼 것 같아요. 지금에 가서 임장하더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동기부들께서도 이 물건을 임장 가셔서는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얼마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임장 한번 가보셔서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